시간에는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를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로나이제이션, 즉 동기화 과정은 다수의 특정 장비들의 타이밍을 일치시킬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에 동일한 파형, 즉 프리퀀시가 같고 진폭이 같은 파형 두 개를 생성하도록 각각 명령을 내렸다라고 해봅시다. 그렇다면은 이렇게 동일한 진폭과 프리퀀시를 가지는 파형 두 개가 형성이 되지만 이렇게 파형을 생성할 때 각각의 장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클럭을 기준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두 개의 클럭이 서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자기만의 기준을 통해서 이 파형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위상의 페이즈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의 트리거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.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트리거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이상이 되거나 뭐 이하가 되거나 이런 특정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어떤 신호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잡아내게 되는데요. 이렇게 트리거 레벨을 좀 일정하게 세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신호가 매우 랜덤하게 들어온다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신호들을 잡아내고 싶을 때 그 중에 한 방법으로 특정 장비에 이제 강제적으로 트리거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즉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그냥 강제적으로 항상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를 캐치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뭔가 장비의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보통 이제 다수의 장비들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, 즉 동기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야 되느냐? 이것은 이제 원래는 모든 장비들의 디폴트 세팅은 이제 인터널 클럭 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즉 안에 자체적으로 클럭 시그널이 이제 존재하고요. 이 클럭을 기준으로 해서 뭐 펑션 제너레이터는 파형도 만들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뭐 신호도 캐치하고 이런 내부적인 클럭을 기준으로 항상 장비의 모든 동작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. 익스터널 트리거 모드, 뭐 이건 장비마다 좀 이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외부의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하는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파형을 만들어낸다거나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오실로스코프에서 이 신호를 캐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의 트리거 신호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측 장비들은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입력 단자가 가지고 있고 또한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내보낼 수도 있는 이 아웃풋 단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단자들은 장비의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.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인데 이 앞쪽에 뭐 싱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단자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싱크 단자는 이제 익스터널 트리거 아웃풋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. 따라서 다른 장비와 이제 동기화를 시킬 때 이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장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클락 시그널을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. 또한 이 장비 뒷면을 뒤측을 보시면 이제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이 이제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입력 단자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입력 단자는 다른 장비로부터 트리거 시그널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이 장비의 인터널 클럭 대신에 외부 신호를 기준으로 동작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인풋 단자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인풋 단자나 아웃풋 단자는 장비의 뭐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타입의 뭐 BNC 커넥터 타입이 아니라 뭐 Dsub 타입일 수도 있고 장비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장비들은 다 인풋 아웃풋 이런 단자 터미널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. 또한 이런 터미널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장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장비에는 이렇게 싱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익스터널 트리거 인풋이라고 붙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자세한 사용법은 이제 장비마다 이제 매뉴얼에 적혀진 방법대로 세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요약하자면 모든
특정 장비들은 다른 장비들과 서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익스터널 트리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단자,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 단자들이 존재를 하고, 그리고 그 내부적인 세팅 메뉴에 인터널 클럭 모드로 동작을 할 것인지 익스터널 트리거 모드로 동작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메뉴도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기준이 될 장비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. 첫 번째 펑션 제너레이터를 하나 선택을 하고, 이 장비에 이제 익스터널 트리거 아웃풋 신호가 나올 수 있는 단자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. 이 사진 앞에서 본 사진과 같이 이제 앞에서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는 단자가 존재를 하는데요. 이 단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세팅하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. 이것은 이제 장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비의 매뉴얼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, 어떤 장비들은 전혀 세팅을 할 수 없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나가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이제 매뉴얼을 한번 찾아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, 이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온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 해줘야 되는 장비가 있고, 아니면 그냥 늘 온 상태로 있는 장비도 존재를 합니다.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. 따라서 이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도록 온을 해주게 되면은, 만약에 우리가 채널 1에 이러한 다음과 같은 파형을 생성하도록 펑션 제너레이터 명령을 내렸다면은, 이 익스터널 트리거 아웃풋 시그널에는 이 파형의 타이밍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이러한 파형들이 생성이 됩니다. 이 파형의 모습은 우리가 세팅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정해진 기준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일단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익스터널 트리거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신호를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화 시키고 싶은 장비의 인풋단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즉 여기서 나온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이제 익스터널 트리거 인풋단 장비 뒤쪽에 이렇게 케이블로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 두 장비는 이제 서로 동기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. 따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장비에서 이 장비가 원래는 아마 인터널 클럭 모드로 동작을 했을 겁니다. 즉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럭을 기준으로 파형을 만들도록 세팅이 되어 있겠지만, 이것을 익스터널 트리거 모드로 변경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를 기준으로 파형을 생성하라고 여러분들이 모드를 변경해 주시면, 그때는 이제 두 장비가 서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서 같은 타이밍에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동기화 시켜보는 과정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상황은 왼쪽에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는 동일한 진폭을 가지는 펄스 두 개를 생성을 하고 오른쪽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펄스의 파형과 진폭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프리퀀시와 진폭은 우리가 동일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동일한 파형이 나오고 있는데, 문제는 지금 위상이 맞지 않습니다. 즉 페이즈가 서로 다른데, 그 이유는 각각의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한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파형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즈가 동기화되지 못하고 서로 약간 위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금 파형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페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가 서로 이제 동기화 되어야만 합니다. 이렇게 동기화 시킬 때, 서로 다른 계측 장비를 동기화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익스터널 트리거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신호를 생성하고자 한다면,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외부에 우리가 동기화를 시키기 위한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생성하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. 그렇게 나온 익스터널 트리거 시그널을 이제 두 번째 펑션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, 이 두 번째 펑션 제너레이터의 메뉴에서 더 이상 인터널 클럭을 기준으로 파형을 생성하지 말고 외부에서 온 트리거 시그널을 기준으로 해서 파형을 생성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.
모든 계측 장비들은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그 장비들끼리의 동기화를 위해서 트리거 시그널을 내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단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 앞쪽에 싱크라고 쓰여진 요 단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. 이 단자를 통해서 다른 장비에게 트리거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는 단자를 가지고 있겠고, 이 아래쪽 장비는 이 오른쪽 부분에 트리거 아웃풋, 트리거 인풋을 위한 단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단자들을 통해서 외부의 다른 장비에 트리거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받아들여서 서로 장비들끼리 동기화를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두 개의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이제 동기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싱크를 위한 트리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트리거 아웃풋을 이제 온 시켜주게 되겠습니다. 이건 장비마다 이제 메뉴는 다르지만 어딘가에 이제 켤 수 있는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. 아니면은 항상 나가는 그런 장비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온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이 싱크 단자로부터 트리거를 위한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겠고요. 이 시그널을 이제 두 번째 동기화 시키고 싶은 장비의 트리거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시그널을 아래쪽 장비의 트리거 인풋으로 입력을 시키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아래쪽 장비에서 이 트리거 소스를 더 이상 이제 내부 소스로 하지 말고 밖에서 들어온 외부 트리거 소스로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부로 바꿔주게 되면은 두 개의 파형이 싱크가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내부로 바꿔보면은 지금 페이지가 안 맞는데 다시 돌리면 외부로 하면은 페이지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